해바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인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놓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구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보통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를 일률적으로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버리는 양만큼 돈을 내는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줄어들겠지만 당장 막대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곳을 확보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골칫거리인 은폐수를 우리나라는 축산 폐수와 함께 지난 1988년부터 바다에 버려왔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음식물 폐수를 운반하는 선박입니다. 밑에 황갈색 띠 보이시죠? 이렇게 바다에 버린 폐수,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물속을 들여다보면 오물 입자들이 바닷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패류를 거쳐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군산 서쪽과 포항 동쪽, 울산 남동쪽, 가깝게는 6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바다에 버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억 2천만 톤의 폐수가 버려졌습니다.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음식물 폐수인데 지난해 하루에만 3천 톤이 넘는 음폐수가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우리나라가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협약에 가입하면서 당장 내년부터는 해양 투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400톤은 민간 위탁 업체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작 민간 처리 업체들은 이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비상구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에 파묻든지 아니면은 불법으로 야산에 갖다 버리든지 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바다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막혔고. 매일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느 집이나 골칫덩어리입니다. 특히 쓰레기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는 기술적인 노력들도 있지만 염분이 많은 우리 음식 특성상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분쇄해서 하수도로 버리는 오물 분쇄기 규제 완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치 곤란한 음식물 쓰레기의 해답으로 대두된 오물 분쇄기, 그 원리와 사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이제 따로 모아서 버리는데 냄새가 심해서 좀 고역이었죠. 자,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구에 그냥 버린다면 참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물 분쇄기 사용이 이제 허용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부터 환경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오물 분쇄기에 대해 허용을 하면서 사용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물 분쇄기가 재조명 받는 데는 여건 변화도 한몫을 했는데요. 1985년 공업진흥청 승인으로 제조 판매되던 오물 분쇄기는 1995년 환경부가 판매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당시 하수도 보급률이 낮고 대부분의 하수도가 오수와 빗물이 함께 흘러가는 함유식이어서 하수 관건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고 토양과 지하수 하천 오염 발생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싼 가격 때문에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때는 하수 처리 능력이 좀 떨어졌으니까 오염 우려가 이제 좀 커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하수 처리 능력이 좀 개선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지난 1986년 8.5%에서 1994년 41%를 거쳐 2012년에는 91%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수도 보급에만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입니다. 네,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국제적으로 쓰레기의 해양 투기가 금지됐잖아요. 이전에는 이제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도 됐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불가능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매립지도 좀 부족한 상황이니까 천상 하수도로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법이 대두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95년 판매와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디스포저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허용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22일자로 정부 고시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의 20% 미만만 배출되는 디스포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뭐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그 부담금은 일반 세금하고 달리 이걸 우리가 흔히 준조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반드시 그 목적에만 쓰고 되어 있다고요. 음식물 하수 부담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그 돈은 말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점점점 이걸 디스포자 사용을 확대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라는 큰 방향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갈아 하수구로 버리는 장치인 디스포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하수관이 오폐수와 빗물을 따로 모아 이동시키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환경 오염 걱정도 덜었습니다. 하수도에서 수용 여부 가능하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하수관로 시스템이 공공 부분에서 이제 완비가 되고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된다 그러면 실제 환경부가 서울과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를 100% 배출해도 하수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서도 현행 분리수거는 0.21인데 반해 디스포저는 1.12로 주민의 편의성과 경제적 이득이 6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짐한 상차림을 강조하고 국물이 많은 문화적 특성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쉽지 않은 우리나라. 처치곤란한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YTN 사이언스 윤영혜입니다.